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시청자분이 충격적인 사연, 충격적인 제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보를 해주셨는데,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어떤 상황들이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또 우리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일단 이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미 플로리다, 테네시, 루지애나, 텍사스 순으로 반토막이 나고 있다. 자, 집값 이야기죠.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라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큰 조정이 있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주고 있고요. 자, 결국 그 이유가 세금도 올랐고 주담대 이자도 올랐고 유지비도 올랐고, 자, 결국은 이거 집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전체적인 비용이죠. 사실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 사실 살 때도 세금을 내고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내는 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세금 덩어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반토막이 난 집들, 아니 집값이 반토막이 났는데 집값이 마이너스 50%인데 이걸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야, 아니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자, 우리나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집값이라는 게 되게 웃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재화는 싸면 많이 사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올라가면 다들 미친 듯이 막 사려고 하는데, 오히려 싸지면, 떨어지면 안 사려고 하는 게 또 집이에요. 사실 이제 비용 때문에, 아까도 보셨던 그 비용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집값이 반토막이 났는데 아무도 사지 않고 있어. 이게 더 큰 문제다. 자,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고금리, 경제 위기 이런 속에서 집이 있는 게 이자 부담, 세금 부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집이 올라갈 때는 나에게 늘 기쁨을 주는 거지만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자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집이 아니라 짐이 됐다. 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집값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을 안 산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의 제보만 가지고 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일단 미국 상황도 제 나름대로 일단 팩트 체크를 좀 잠깐 해드리면은요. 일단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이 이자 부담, 주담대 이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뱅크레이트에서 지금 보시면 내셔널 에버리지, 자, 결국 모기지 30년 고정금리가 오늘 제가 뱅크레이트에서 확인했는데 6.62%. 와, 어마어마합니다. 30년. 보통 이제 30년 고정이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30년 변동 같은 경우에도 6.6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7% 가깝게 지금 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15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7%에 가깝게, 대부분이 또 30년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4월에 지금 인플레이션 쇼크. 자, 이게 지금 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PPI 생산자 물가가 6% 미쳤죠. 자, CPI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3.8%. 자, 3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어서, 아니 미연준이 계속 CPI 같은 경우에도 2%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경로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경로를 벗어났다. 특히나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개월 후에 또 영향을 주겠죠. 자, 이러니까 미연준 지금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미연준의 존재 의미가 이런 거죠. 그래서 다수가 매파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자, 이제 파월이 가고 케빈 워시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미연준의 FOMC 구성 자체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의사가 7명,
지역 연은 총재가 5명. 자, 결국 케빈 허씨가 아무리 트럼프의 뭐 꽂아놓은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12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케빈 허씨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미연준이 빠르면 7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 지금 뭐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패드워치를 돌려봤는데 7월 29일 FOMC, 자, 보시는 것처럼 동결이 물론 많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88.4%. 자, 그렇지만 이거는 또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4.0% 한 번 금리를 인상, 7월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는 게 10.6%예요. 금리 인하는 불과 1.1%에 불과합니다. 자, 결국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10배 정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7월부터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것이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12월 FOMC인데, 자, 12월 전망은 조금 더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거는 뭐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처럼 36.7%나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오히려 뭐 빅스텝 수준이죠. 0.5% 한 번, 두 번 올릴 수도 있고, 한 방에 빅스텝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9.2%. 뭐 거의 뭐 빅스텝 수준이 10% 가깝게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3번을 올린다는 것도 1%, 인하는 뭐 아예 뭐 0.6%, 뭐 거의 뭐 존재 의미가 없을 정도고, 자, 그리고 동결이 52.4니까 동결하고 인상이 거의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 수준의 이 정도 확률로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황은 어떠냐? 한국도 만만치 않죠. 자, 이게 KB국민은행의 지금 뭐 변동하고 지금 혼합형인데, 고정금리, 혼합형, 고정금리 위주로 좀 살펴드리면 5월 11일 날 지금 하단이 4.81이고 상단이 6.21이었습니다. 자, 근데 5월 18일 날 보시면 하단이 4.97, 거의 5% 턱 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도 6.37까지 갔고요. 자, 그리고 5월 25일 이번 주 상황을 보면, 자, 결국은 상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단이 더 큰 문제예요. 하단이 5.07까지 가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뭐 KB국민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주담대 뭐 이런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5.07, 하단이 5%를 넘어간 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2022년에 7월하고 10월에 한국은행이 빅스텝 두 번 연달아 빅스텝을 했거든요. 이때 빅스텝 할 때, 이때 지금 주담대 지금 금리의 혼합형, 이게 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5%를 넘어갔었거든요. 자, 결국은 빅스텝이 두 번 나왔던 이때 정도 수준에 지금 이미 하단 금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도 미쳤죠. 지금 국민은행의 혼합형 지금 고정금리가 6.47, 6.5%까지 와 있습니다. 아까 뭐 미국 지금 뭐 아니 지금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5월 11일 날 지금 뭐 여기는 아예 하단이 이때 출발 자체가 5.45였고, 그 다음에 상단 같은 경우에도 6.75이면 거의 6.8 정도 됐었죠. 그런데 5월 25일 날 이번 주에 하단이 5.631까지, 이게 하단이에요. 5.631까지가 있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6.931이면 이거 뭐 7%죠. 자, 지금 미국보다 우리나라 지금 뭐 주담대 금리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농협은행,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의 지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요게 지금 5월 11일이었죠. 5월 11일 날 하단이 5.25, 상단이 6.95였는데, 자, 결국은 이번 주 5월 25일 날 고정금리 하단이 5.42, 상단이 무려 7.12까지 갔습니다. 뭐 이제는
7% 육박 이게 아니에요. 7%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미국의 주담대 이자 부담 이거를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국채 지금 난리도 아니죠. 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게 미국채 금리가 5.2%를 넘었죠. 정말 미친 발작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 2008년 뭐 우리가 금융위기 이때 수준의 미국채 금리가 5.2% 이걸 돌파하면서 난리가 났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0년물이 4.093.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를 넘었죠. 4.5%. 좀 약간 조정된 게 4.5%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는 이미 5%를 지금 넘어서 계속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30년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년물이 4.093까지가 있고 30년물도 조금 조정된 게 4.082까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 이런 10년물 장기물도 장기물이지만 우리가 보통 변동의 뭐 준거라고 할 수 있는 3년물 같은 경우가 3.7%에 또 올랐습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5년물 같은 경우에도 3.94까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고정금리. 자, 그러니까 지금 고정금리들이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인데 결국 국고채 금리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무리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주담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 공급 물가 지수가 미쳤습니다. 전월 대비 무려 5.2%가 상승을 했고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28.5%. 와, 통계 작성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뭐 아시겠지만 공급 물가 지수 올라가면 뭐 이거 시차 두고 당연히 그렇죠. 소비자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가 보조금 없었으면 KDI에서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물가 지금 4월이 3.5%를 넘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거의 이제 3%는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 안 그래도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최근에 반도체 왕 때문에 특히나 뭐 삼전 지금 뭐 엄청난 뭐 성과급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모두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니 지금 뭐 환율이 좀 조정됐다는데 오늘도 1,500원을 여전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1,500원을 넘겨 있는 이제는 1,500원이 정말 뉴노멀이에요. 1,500원 아래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환율 때문에도 지금 난리예요. 이런 우리가 아니 1,500원이 이렇게 뉴노멀이었던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결국 수입 물가를 올리면서 뭐 물가를 즉각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당장 지금 내일이에요. 5월 28일. 지금 당장 내일 이제 뭐 또 신현송 또 신임 총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매파로 분류됐던 분이죠. 특히나 물가 관련해서는 그게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아예 물가 인상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유상도 부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지금 24년부터 이제 시작했던 금리나 사이클 끝내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피벗해야 된다. 이미 뭐 피벗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뭐 내일 당장 인상하기는 그렇죠. 충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은 내일은 금리나 사이클 종료라는 어떤 선언적인 어떤 이야기가 지금 이게 뭐 이제 금통위 지금 뭐 보고서에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인터뷰 때 신현송 총재 인터뷰 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런 뉘앙스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열어둬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코멘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7월부터 인상을 할 거다.
자, 뭐 똑같습니다. 지금 미연준도 지금 7월부터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7월부터 하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 번이 아니라 지금 3%까지 간다. 자, 그러면 빅스텝 수준이죠. 그러니까 2.5에서 3%로 가는데 일단은 뭐 두 번 올리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빅스텝으로 한 방에 가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간에 빅스텝 수준의 0.5%를 인상하고 지금 내년에도 또 한 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미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3.25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고금리,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뭐 이런 속에서 집이 있는 게 이자 부담, 이자 부담 제가 충분히 뭐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자 부담이 지금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 세금 부담 부분 이것도 자,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아졌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이제 보유세율 그래서 뭐 재산세인데 여기는 우리는 종부세, 재산세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재산세죠. 단일로 이제 해서 자, 그래서 재산세, 보유세가 뉴저지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데 2.2%에서 2.5%예요. 이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거의 한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2%만 하더라도 매년 지금 6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 야, 우리나라 지금 송파 잠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다 이제 30억이잖아요. 이 30억. 자, 그러면 뭐 매년 거의 한 6천만 원이면 뭐 거의 웬만한 분들 1년치 연봉이죠. 그래서 이런 뭐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 지금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도 뭐 2.0에서 2.3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 아까 텍사스 얘기가 있었죠. 텍사스 같은 경우에 1.7에서 2.2 뉴햄프셔가 1.9에서 2.2 그 다음에 코네티컷이 1.7에서 2.0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같은 곳도 1.3에서 1.7%까지 어마어마한 정말 이거 집 갖고 있기가 어렵겠어요. 이 정도 정말 매년 이걸 내려고 하면 안 그래도 뭐 미국은 소득세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도 높은 데다가 아니 집 갖고 있고 이러면 뭐 정말 세금에 깔려 죽는다는 얘기가 지금 아무리 벌어도 뭐 세금에 깔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뭐 그런 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구글 직원인데 연봉을 뭐 1억, 2억 받아도 그 뭐 주차장 그렇죠. 회사 주차장에서 뭐 이제 차에서 뭐 이렇게 숙식을 하고 있다. 너무 집값이 비싸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자, 그만큼 지금 뭐 미국은 집을 한 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뭐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죠. 지금 당장 보기에도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보유세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세제 개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뭐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0.1%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1%.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되면 10분의 1, 20분의 1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율로 인상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 X 보유세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부담, 선진국 수준의 집을 갖고 있으면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우겠다. 뭐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보유세인 이유가 청와대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거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죠.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 지금 선진국의 뭐 특히나 뉴욕 같은 이런 선진국 수도 수준의 뭐 이제 주요 도시 수준의 보유세를 연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다 1%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서울에서 고가주택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재명 정부는 한 25억 지금 넘어가는 거를 아마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015 대책에서 딱 2억 대출해주는 이 기준이 됐죠. 그래서 25억 넘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 정도로 자, 이거는 뭐 1% 얘기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이죠. 세금을 총괄하는 재경부 장관,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50억짜리 집에 5천만 원 재산세를 내게 하면
30억짜리 집에 그럼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억 집에 5천만 원. 자, 그러면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지금 세제 개편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도 지금 나온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도 지금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특히나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건 지금 7월에 무조건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법 개정 없이도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는 거죠. 지금 69%인 거를 뭐 80%, 90%까지 올린다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하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지금 100%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표 세금을 때릴 때 10억짜리 만약에 공시 가격이 10억이라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6억으로 봐주고 6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폐지해버리면 이제는 6억이었던 게 다시 10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세금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좀 상향 얘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95% 됐던 거를 지금 낮춰놓은 거잖아요. 60%로.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다시 올리는, 뭐 사실 100%나 90%나 도찐 개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 개정 없이도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계속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거주 1주택 지금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 폐지,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비거주 1주택 보유기간 장특공 폐지하고 관련해서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뭐 새낀 집도 팔 수 있도록, 그거는 새낀 집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바로 비거주 1주택자들의 보유기간 장특공을 폐지하기 전에 빨리 집을 팔으라는 이런 신호잖아요. 자, 결국은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 장특공 폐지는 법안도 있고, 또 더더구나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이건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보유세가 지금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반토막이 지금 나고 있고 핵심지가 큰 조정이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한국은 집값은 어떠냐?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자 부담하고 세금 부담 관련된 부분들은 온도차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국 미국 수준으로 이자 부담, 어쩌면 미국보다 더 이상, 그 다음에 세금 부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국 수준으로 세부담, 그것도 이제 고가주택들이 그런 거죠. 자, 이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반토막 아니면 핵심지의 큰 조정, 자,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지금 전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 안에도 보면 상계주공 6단지 23평 같은 경우가 9억 4천까지 갔던 게, 그것도 5년 전에 9억 4천까지 갔던 게 5월 18일 오늘 실거래 등록이 돼서 깜짝 놀랐는데 4억 7천. 와, 뭐 완전 마이너스 50%, 완전 반토막이잖아요. 자, 아까 뭐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반토막 거래가 9억 4천, 10억 턱 밑까지 갔던 게 4억대까지 완전히 반토막 나는 이런 일이, 그것도 뭐 8층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요. 상계주공 2단지 23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8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5월 1일 날 4억 3천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46%, 거의 반토막 가깝고요. 창동주공 17단지 1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9,900까지 갔던 게 3억까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50%, 다 이런 반토막이 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북구 기름뉴타운 8단지 레미안 25평. 자, 올해 4월에 12억 8천 최고가를 찍었는데 7억까지 낮아지면서 이게 5월 19일 한 달 만에 물론 이런 뭐 마이너스 45%인데 이게 지금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반토막 나는 게. 그렇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반토막이 났더라. 뭐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났더라. 갑자기 충격적인 이런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름뉴타운 4단지 2편한 세상도 33평형이 자 1월에 12억 8천 최고가 찍었는데 5월에 7억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4개월 사이에 마이너스 45%, 거의 여기도 반토막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성북구 도남 한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9평형 12억 8천까지 갔던 게 6억 6천. 뭐 지금 10억이 6억이면 완전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48%고요. 그리고 은평구 수색동의 DMC사 1단지 43평도 13억 5천까지 갔던 게 7억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8%고요. 송파 현대 같은 경우에도 송파구인데 강남 3구 중에 하나인데 26평형이 3월에 15억 5천 최고가 찍었는데 4월에 8억 8천. 물론 이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송파 같은 이런 강남 3구도 15억이 8억까지 한 방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마이너스 43% 이런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같은 14층인데 그렇습니다. 동작 상도 레미안 3차 42평도 마찬가지. 2월에 18억 4천인데 4월에 11억으로 뭐 7억 5천 마이너스 40% 충격적인 거래고요. 자, 그리고 중구 신당동의 청구 이편한 세상 32평도 4월에 19억 5천인데 5월에 9억 8천 마이너스 49%. 자, 그러니까 뭐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들이 이런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네. 결국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지에서 엄청난 폭락 거래들. 자, 이것도 급격한 집값 조정.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도 있는 거죠. 압구정 신현대 지금 11차 같은 경우에 압구정 2구역 가장 빠른 재건축이 진행되는 자, 여기인데 61평형이 128억까지 갔던 게 그것도 작년 12월이잖아요. 자, 불과 4개월 만에 90억 거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38억.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0% 가까운 40억 가까운 조정이 나와 있죠. 물론 호가는 지금 마이너스 42억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되는 정말 충격적인 조정이 한국의 핵심지 그것도 서울 항복판,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실제 터져 나오고 있고요. 압구정 구현대 2차, 뭐 압구정 상구역의 가장 핵심이죠. 53평형 98억까지 갔던 게 78억으로 여기도 한 방에 20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초, 반포, 레미안 원밸리 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34평형 72억까지 갔던 게 53억 5천으로 18억 5천, 19억 가까운 마이너스 25% 엄청난 조정폭인데 자, 그러면 이게 2층 저층이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죠. 33층 중에 30층 초고층 같은 경우에도 54억 매물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4층 중에 고층도 52억 9천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3층 중에 고층도 52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72억이 52억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20억을 조정했지만 급격한 조정이 일어났지만 사줄 사람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게 바로 오늘 시청자분이 제보해준 이런 내용이죠. 미국에서 반토막이 나고 그 핵심지가 엄청난 조정이 올 것 같은데 한국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문제는 반토막이 난 집들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자 부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속도의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은행금리가 10%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정도의 속도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세금 부담 같은 경우에 지금 0.1% 보유세 지금 실효세율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까지 간다 그러면 와, 어마어마한 세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우리나라도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누가 집을 사겠어요? 아니, 집값도 안 올라가. 오히려 집값이 반토막 나. 아니,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아니,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과격한 표현은 질식사를 지켜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집을 갖고 안 팔고 버티면 질식사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또 부동산 시장은 늘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정말 뭐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참 성가시고 참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 뭐 이런 것들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런 마음 써주시는 걸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